직선을 갖다 그릴 수 있는 그 세 종류를 물어보는데 X축, Y축이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다 갖다 그릴 수 있는 직선이 어떤 모양이 있어? 첫 번째는 X축의 수직, 그러니까 Y축이랑 평행한 애기. 그 다음 두 번째는 X축의 평행, 그러니까 Y축의 수직인 애기.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들하고 좀 다르지만 직선인 애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기울기를 갖는 애기가 있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에 갖다 그린 직선들은 이렇게 세 종류였잖아. 자, 첫 번째 요 파란색으로 갖다 그린 거 X축의 수직인 애기 식이 어떻게 됐었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X는 2 하고 썼었지. 그 다음 X축의 평행한 애기는 얘는 Y는 3 이런 식으로 썼었지. 그 다음에 요 기울기를 갖는 애기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했던 애들 Y는 뭐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썼었지. 그때 A는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B는 Y 절편 이야기해주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직선을 결정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요 1차 함수식을 완성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때 두 가지 힌트가 필요한데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알려주면 저 식이 완성이 될 거고, 또는 한 점의 좌표랑 다른 힌트가 필요한데 그 다른 힌트가 뭐냐면 대부분 우리한테는 기울기를 줬었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힌트가 최소한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 두 가지가 점의 좌표를 줄래? 아니면은 기울기랑 다른 거 좌표를 줄래? 이런 이야기고, 여기에서 두 점 중에 절편을 주는 경우도 나한테 힌트가 됐었지. 절편 어차피 좌표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다음, 자, 기울기 정의 그리고 좌표 평면상의 임의의 직선을 그어서 그 직선의 기울기가 항상 일정한 이유 하고 물어보네. 자, 어느 점을 줘도 우리는 그 기울기 찾을 수 있으니까. 자, A 좌표는 x1번, y1번이라고 잡고 그 다음 B 좌표는 x2번, y2번이라고 잡을게. 그때 기울기는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순서 상관없어. x, y 그 순서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증가량이 아니고 변화량이야. 그러면 지금 써놓은 A 좌표랑 B 좌표를 이용을 해주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x2-x1 분의 y2-y1 이런 식으로 배웠다면 사실은 x1에서 x2를 갖다 빼고 y1에서 y2를 갖다 빼도 똑같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런 직각삼각형을 잡으나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이런 직각삼각형을 잡으나 어차피 얘네는 전부 다 닮음인 상황이 되지. 지금 직각삼각형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 동의각, 요놈 각이랑 요놈 각이 동의각. 그래서 여기에 붙는, 그러니까 이 주황색 선을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들은 전부 다 닮음이 된다고 해. 그래서
얘네가 다 닮음이기 때문에 밑변 길이하고 높이의 비율이 항상 같겠지. 그 다음 4번에 X축 또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그렸던 애들 X축의 수직이거나 Y축의 수직인 애들은 1차 함수랑 식 모양이 살짝 다르잖아. 거기에 기울기 표시가 안 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X축의 수직인 액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찍힌 두 점을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A점이라고 했을 때 걔네가 둘 다 X값이 똑같은 거지. 얘가 X1, Y1 그 다음 얘는 X1, Y2인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네 기울기 구해보면 X값에서 X값을 갖다 빼고 Y값에서 Y값을 갖다 뺀 거니까 뭐가 되냐면 분모가 0 나와버려. 그래서 정의할 수 없다고. 분모가 0일 순 없다고. 그러니까 X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기울기 같은 거 없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의 수직인 직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점을 두 개를 잡아주면 자 A점은 X1, Y1 그리고 여기가 B점이라고 했을 때 B는 X2, Y값이 똑같으니까 얘도 Y1이라고 잡아줄게. 그리고 여기에서 기울기를 잡아보면 X2 X1 분의 Y1 Y1이겠지. 그러면 분자가 0이야. 그 이야기는 이 값이 0이란 이야기야. 분모가 0인 건 말이 안 되지만 분자는 0일 수 있거든. 그래서 얘의 기울기가 뭐냐면 0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식에서 요 a 자리가 0인 거니까 이게 0x 플러스 b 이런 꼴인 거지. 그래서 얘네가 사라지고 y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직선식이 나오게 된 거라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자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했는데 요 5번을 좀 많이 쓰게 되는 내용이라서 좀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 풀 때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할게. 자 기울기가 그러면 이 점 말고 임의의 점을 x, y라고 했을 때 x-x1 분의 y-y1 요놈이 m으로 일정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P점이랑 요 x1, y1이랑 기울기 찾은 거야. 자, 이 식을 갖다 정리하게 되면
y-y1은 m 곱하기 x-x1 하고 나오네. 보통 책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정리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것만 갖다가 이항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y는 m 가로에 x-x1 플러스 y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 식으로 많이 쓰게 될 거야. 자, 예를 들면 점 2,3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써야 된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힌트 2개가 필요하다 했어. 또 다른 점의 좌표를 주거나 아니면 기울기를 알아야 직선식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근데 식이 안 나오잖아. 힌트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필요해서 대입하거나 뭐 어떻게든 뭐 하려고 그 식이 필요해서 직선식을 써야 된다. 그러면 기울기는 m 잡고 그 다음에 요 모양으로 잡아준다고. x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식 이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밑에 자, 서로 다른 두 점 A, B 이걸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방금 봤던 거에서 점이 하나 추가된 거니까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지. 기울기. 자, 두 점의 좌표가 나왔다. 그러면 기울기는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이니까 요게 m자리로 들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y는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괄호에 x 여기 이제 요 자리에 들어올 게 a 좌표를 갖다 쓰겠다. 그러면 x 빼기 x1 그리고 뒤에다가 더하기 y1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b 좌표를 갖다 쓰겠다. 그래도 똑같다고 해. 틀리지 않아. 여기에 x-x2 하고 쓰면 뒤에다가 플러스 y2 하고 붙이면 되겠지. 그 다음 밑에 서로 다른 두 점 a, 0, 0, b 이거는 x축상의 점이겠지. y값이 0이니까. 그 다음 얘는 0, b니까 y축상의 점이겠지. 그 이야기는 결국 얘네가 x절편, y절편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자, 이걸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는 a 빼기 0 분의 0 빼기 b니까 마이너스 a 분의 b 하고 나오겠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y절편 이야기 해주는 거니까 식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 하면 되겠지. 이미 y절편 준 거니까. 자, 이거를 식을 전부 다 b로 나눠줘. 그러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겠지. 그리고 플러스 1이네. 그 다음 요 마이너스 a분의 x를 갖다가 이항을 해줘. 그러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하고 나와. 책에 있는 식이 나오긴 했는데 뭐 실제로 이 모양이 나와도 얼마든지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집중 안 해도 되는데, 뭐 나왔을 때 이제 이용해 먹을 수는 있어야 된다 이런 거지. 그 다음 넘겨서 자 8번에 한 점 P를 지나고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자, 그러면 y축, x축, 그 다음에 요쯤에 점 P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좌표축에 평행한 애들이라고 했으니까 x축에 평행한 애기 갖다 그려볼게. 점 P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애기. 자, 그럼 얘는 식을 뭐라고 쓴다? 여기 y값이 b인 거니까 여기에 이 보라색 선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은 x값은 달라. 근데 y값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 식은 y는 b하고 쓰는 거라고.
되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y축의 평행하내기. 그럼 요 선상에 있는 점들은 y 값은 다 다르겠지만 x 값은 다 똑같이 a란 말이야. 그래서 요놈식은 x는 a 하고 나온다고 해. x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다, x축에 수직이다, y축에 수직이다 이런 게 헷갈리면 그냥 한 번만 그려보면 돼. 됐지? 그 다음 밑에 9번 필요 없고 10번도 빼고 12번 봅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랑 B랑 C랑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 직선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A 있고 여기에 B 있고 여기에 C 있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근데 얘네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 아까 뭐냐 앞에서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있다면 1대1이냐 1대2냐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얘네가 한 직선상에 있다 요 이야기만 해준 거야. 그랬을 때 K 값을 찾으라고 하는데 나는 뭘 써야 되냐 이런 건데 이게 AB 가지고 구하나 BC 가지고 구하나 AC 가지고 구하나 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누구? 한 직선상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그냥 기울기 쓸 거야. 되겠어? 요 표현이 뜨면 무조건 이거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AB 가지고 기울기 찾아주면 1 마이너스 K분의 앞에 거에서 뺄게. 그러면 플러스 2 나오겠지. 그 다음 BC 가지고 기울기 구해주면 2K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6 하고 나오겠지. 그 다음 AC 가지고 기울기 구해주면 1에서 갖다 뺐으니까 K분의 그 다음에 K는 소거되고 마이너스 4 하고 나오겠네. 이게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찾는 게 문자 K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식 요렇게만 봐줘도 상관없고 이것만 봐줘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렇게 봐줘도 상관없고 하나만 가져오면 되겠네. 마지막 게 제일 간단해 보이니까 요렇게 갖고 와보자. 그러면 1-K분의 2는 K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크로스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K는 2K가 되는 거고 얘는 왼쪽 나머지 오른쪽 이항해주면 2K는 4인 거니까 K는 2 나왔겠지. 되겠어? 그 다음 넘겨서 자 이쪽은 중학교 때 한 내용이랑 많이 겹쳐. 자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랑 y는 m-x 플러스 n-. 그러니까 함수식 모양으로 준 거야. 여기에서 얘네 위치관계 분류하고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연결해서 설명하시오 했는데 뭔 소리냐면 여기 있는 y 갖다 이항해 줘서 mx 플러스 y 플러스 n은 0 하고 모양만 바꿔주면 결국 이건 방정식이란 이야기야. xy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래서 함수식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방정식에서 하는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거지. 자, 첫 번째 얘네가 둘 다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란한 경우가 있겠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평행하다고 하지. 자, 평행이 되려면 일단 얘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란해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지. 대신에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둘이 똑같은 놈이 나오는 거니까 y절편은 달라줘야 돼. 자, 이거를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교점이 해가 되는 건데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놈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른 한 놈이 같은 데를 또 똑같이 지나가죠. 그걸 우리는 일치한다고 하지.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식이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m하고 m 다시가 같고 n하고 n 다시가 같고 둘이 똑같은 식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면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점이 해가 된다 그랬는데 얘네가 일치한다는 이야기는 교점이 겁나 많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거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러려면 기울기만 달라주면 돼. 그 중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거였지. 얘네가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그때는 뭐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데 비스듬하게 만나든 수직으로 만나든 결국은 교점이 한 개란 이야기니까 이때는 해가 하나겠지. 근데 x값 하나 y값 하나야 되니까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 자, 여기에서 뭐 이게 문제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보통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 해가 없다라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불능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정할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해서 이걸 부정이라 그래.